지난 주말 윤정수 씨의 결혼식이 진행된 가운데 절친으로 알려진 박수홍 씨의 참석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동료들의 축하 속 박수홍 씨의 SNS는 조용한 상황인데요. 공개된 사진에서도 박수홍 씨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참석 여부가 눈길을 잡고 있습니다. 앞서 윤정수 씨는 박수홍 씨와의 불화설을 겪고 해명에 나선 바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박수홍 씨 결혼 당시 참석하지 않아서였는데요. 이에 윤정수는 배우 김수미와 함께하는 촬영 스케줄이 잡혀 있어 불가피하게 현장에 함께하지 못했다. 박수홍 손절설에 어이가 없었다. 살림의 보태라고 축의금을 두둑하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수홍 씨와의 채무 문제도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런 해명에도 이번 결혼식에 박수홍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누리꾼들의 의문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결혼식에 불참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의견이 돌고 있습니다. 한편 박수홍 씨 사건을 떠올릴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끝나겠지. 그냥 가족 간의 문제 아니었나? 왜 이렇게 오래 끌리는 거지? 하지만 이 사건을 깊게 들여다보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넓은 층위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고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걸어 쌓아온 신뢰와 성실함, 그리고 그 모든 기반이 무너져 내린 순간부터 하나씩 다시 되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사건을 조금 더 차분하게 그리고 인간적으로 깊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처음 민사소송이 시작된 2021년부터 최근 항소심 구형, 그리고 확대된 민사소송 금액 198억 원,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까지 풀어가 보겠습니다. 박수홍 씨는 30년 넘게 방송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항상 조용하게 묵묵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화려한 이미지의 연예인이라기보다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인상이 더 강하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가장 믿어야 할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부에서 충격을 받은 것이고 그 중심에 서 있는 박수홍 씨는 그 충격을 한꺼번에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신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이고 쌓인 끝에서 드러난 결과였습니다. 재산 관리, 출연료 정산, 법인 운영.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이니까 믿어도 된다는 마음으로 맡긴 일들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2021년 마침내 사건은 형사고소, 민사소송이라는 형태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형사재판의 흐름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죠? 1심에서 친형은 징역 2년, 형수는 무죄.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 사이 걸린 시간은 1088일. 숫자로 보면 단순한 숫자 같지만 당사자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형사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만 보면 친형은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부분보다 형량을 줄이기 위한 다툼에 더 집중하고 있죠. 형수는 계속해서 유무죄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 모두 피해자인 박수홍 씨에게는 단 한 번도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잘못한 건 있어. 하지만 그게 우리가 책임질 정도는 아니야. 이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은 결코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한 공격을 방어해내는 과정이었고 정말 버티고 버텨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형사 재판이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럼 이제 돈은 자동으로 돌려받는 거야? 형사에서 유죄가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형사는 벌을 주는 과정이지 피해를 회복해주는 과정이 아닙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나와도 민사에서 별도로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피해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박수홍 씨가 실제로 잃은 것은 감정적인 상처를 넘어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금전적 피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을까요? 박수홍 씨는 2021년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처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청구한 금액은 86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진행되며 계좌 거래 내역, 법인 운영 내역, 차명 계좌 정황 등 새로운 자료들이 계속 드러났고
소송 금액은 116억 원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198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크다로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박수홍 씨가 몇십 년 동안 쌓아온 삶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1심이 끝나지 않은 이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민사 판결은 형사 판결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면 민사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적이 없다는데 왜 돈을 돌려줘야 하냐? 라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원은 2021년부터 줄곧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첫 변론 기일이 열린 2025년 1월 10일까지 3년 7개월을 기다려야 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동안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서면 공방을 받아만 놓고 형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 항소심 선고가 눈앞에 다가왔고 내년 1월 시작되는 민사 변론 기일은 이 사건의 실질적인 첫 진입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형용수가 재산을 빼돌린 건 아닐까? 이 질문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박수홍 씨 측의 판단이 매우 빨랐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직후인 2021년 6월 28일 형용수 명의의 주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이루어졌고 법원은 이를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까지 인용되었기 때문에 2021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이 부동산들은 완전히 동결된 상태입니다. 팔 수도, 증여할 수도, 담보로 잡힐 수도 없습니다. 그럼 198억 중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을까요? 법적으로 판단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 번째, 형사 유죄 후 민사 승소 가능성 매우 높음.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에서는 그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두 번째, 법원이 인정할 금액은 청구액과 다르다. 198억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자료가 매우 방대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100억에서 150억 사이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실제로 받는 금액은 집행 가능한 재산에 달려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부동산이 이미 동결된 상태라서 승소 판결만 받으면 상당 부분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많은 횡령 재산 분쟁 사건에서는 정작 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초기부터 조치를 잘했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민사에서 승소하면 그 부동산들을 통해 실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박수홍 씨 측은 이 사건 초기부터 재산을 지키는 조치를 매우 정확하게 수행했고 이건 민사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안전장치입니다. 이제 사건을 떠나 한 사람으로서의 박수홍 씨 이야기를 잠시 해봅니다. 그는 오랜 방송 활동 동안 한 번도 큰 사건을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늘 밝고 다정하고 사람을 믿고 가족을 위해 산다는 말을 자주 했죠. 그런 사람이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상처를 입었고 배신을 당했고 심지어 자신조차 모르고 있던 계좌들에서 엄청난 돈이 흘러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이 어땠을지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바보였던 걸까요? 가족이라서 믿었던 게 죄인가요? 사실 그건 바보가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마음입니다. 특히 가족에게는요. 하지만 그는 그 깊은 상처를 가지고도 버텼습니다. 법에 기대어 싸웠고 공개적으로 울음을 터뜨린 적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인생을 되돌리는 마지막 퍼즐인 민사소송 198억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사건은 형사항소심 선고 후 민사 본격 심리, 판결 후 재산 집행, 이 흐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형사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 민사는 빠르게 정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박수홍 씨가 잃어버린 시간, 돈, 마음을 조금이나마 되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오래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그가 이제는 조금이라도 편안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은 아마 누구나 같을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가족 간의 싸움도 연예계 뉴스도 아닙니다. 이건 배신당한 사람이 다시 삶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며 가장 정확한 정보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개그맨 박소홍 씨의 아내 김다혜 씨가 온갖 루머와 악성, 댓글로 인해 약 검사까지 받았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종 언니에는 처음 밝히는 박소홍 김다혜의 첫 만남부터 시험관 출산까지 전부 공개합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되었고, 이 영상에서 박소홍 김다혜 부부는 그동안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들과 개인적인 고통의 시간들을 매우 솔직하고 상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김다혜 씨는 자신을 둘러싼 허위 사실과 근거 없는 루머들로 인해 겪었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생생하게 언급하며 많은 시청자들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동시에 자아냈습니다. 대중들은 이들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무분별한 가짜 뉴스의 폐해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운명적인 첫 만남은 2019년 한자선 행사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박소홍 씨는 김다혜 씨에게 강한 호감을 느꼈으나 김다혜 씨는 자신에게 너무 관심이 없었다며 서운함을 솔직하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다혜 씨는 웃으며 TV를 많이 안 봤고, 박소홍 씨가 물론 너무 유명한 분이시지만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또래에서의 관심 있는 연예인은 솔직히 아니었다라고 덤덤하게 고백해 듣는 이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솔직한 답변은 오히려 박소홍 씨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소홍 씨의 진심이 담긴 오랜 구애와 한결같은 마음 덕분에 두 사람은 마침내 연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한창 사랑을 키워나가던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박소홍 씨가 친형과의 법적 분쟁을 비롯한 가정사 문제로 인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다혜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일단 박소홍 씨를 살려야겠다는 강한 생각에 어떻게든 그를 지켜야겠다 마음먹었는데, 박소홍 씨의 가정사가 공론화되면서 제가 그의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이 악성 루머와 공격을 받았다고 말하며 당시에 절박했던 심정을 고스란히 전달했습니다. 이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박소홍 씨는 사랑하는 아내 김다혜 씨가 겪었던 말도 안 되는 루머들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김다혜가 약을 하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업가에게 최고급 외제차를 받고 심지어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도박을 했다는 터무니없는 루머가 퍼졌다. 하지만 김다혜는 미국 비자조차 없으며 평생 미국 땅에 발 한 번 들여본 적이 없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이고 비통한 사실은 두 사람이 길거리를 함께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뒤에서 약이라고 대놓고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 모독적인 상황은 김다혜 씨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김다혜 씨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를 모두 받아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한 개인에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로 남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김다혜 씨는 당시의 끔찍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당시 저희 변호사님이 우리가 물적 증거를 다 준비하기 전에도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 절대 약하신 분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알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과 함께 조금은 안도했는데, 변호사님이 약을 하면 사람이 극도로 말라진다고 하더라. 그런데 저는 그때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드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단 음식만 계속 먹어서 살이 많이 쪘었다.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중독자가 이런 체형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하며 당시의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유머와 함께 고통을 이겨냈던 순간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 유머 속에는 당시 그녀가 겪었던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스폰서 루머에 대해서도 변호사는 스폰을 받는 여성들을 꽤 많이 봤는데 김다혜 씨는 절대 아니다. 스폰을 받는 여성들은 보통 모델처럼 화려한 외모를 가꾸는데 김다혜 씨는 그런 유형과는 거리가 멀어 명백히 거짓임을 확신한다라며 김다혜 씨의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김다혜 씨는 변호사의 확신과 변호에 깊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한 루머 자체가 퍼졌다는 사실에 마음에 남는 씁쓸함과 상처가 있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김다혜 씨는 약 스폰서 루머 외에도 무려 13개에 달하는 허위 사실과 악성 댓글에 시달렸던 과거를 돌아보며
그 당시 그녀가 겪었던 심적 고통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게 했습니다. 박소홍 씨는 그런 사랑하는 아내 김다혜 씨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나는 정말 너무나 미안했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고 싶으니까 내 옆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너를 붙잡게 되더라고. 그래서 결혼도 내가 먼저 하자고 했어 라며 그녀에 대한 깊은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다시 한번 사업가에게 돈을 받고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도박을 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김다혜는 비자가 없어. 미국 땅을 한 번도 못 밟아봤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근거 없는 루머의 허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뒤에서 사람들이 약 그랬다. 결국 내 아내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소변 검사, 모발 검사를 모두 다 해서 제출했다라며 당시의 끔찍하고 힘든 상황을 덧붙였습니다. 박소홍 씨는 당시 김다혜 씨가 겪었던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김다혜가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에 구멍이 숭숭 나 있었다. 원형 탈모가 무려 3개, 4개나 생겼었다라며 아내에 대한 깊은 미안한 마음과 안쓰러움을 전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이 김다혜 씨의 부모님에게까지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박소홍 씨는 또 김다혜 부모님들이 아버님은 딸의 문제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실명 위기에 처하여 큰 눈 수술을 받으셨고 어머님은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 모든 것이 정말 나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살고 싶어서 이 사람 김다혜를 놓치고 싶지 않아 간절히 붙잡고 싶더라라고 말하며 죄책감과 동시에 김다혜 씨에 대한 때려야 뗄 수 없는 깊은 애정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김다혜 씨는 박소홍 씨를 절대 놓지 않고 그를 살리기 위해 심지어 법무법인에 직접 취직까지 하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다혜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박소홍 씨의 명예훼손 사건으로 싸울 때 제가 직접 의기투합하여 법무법인에서도 제안을 주셔서 제가 직접 사건을 맡아 같이 상담하고 도와드렸다고 밝혀 박소홍 씨에 대한 그녀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고난을 함께 이겨내는 부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한편 김다혜 씨는 고 유튜버 김용호 씨와의 오랜 법적 분쟁을 겪은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에 앞서 김다혜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가짜 뉴스들은 폭발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지만 그로 인해 누명과 억울함을 풀기 위한 피해자들의 기나긴 법적 과정에는 그만큼의 관심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김다혜 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 앞에서 피고인은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피해자들의 재판에서도 이미 실형 선고를 받은 상태다. 검찰 공소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듯 피고인은 무려 31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러한 가짜 뉴스로 인해 타인의 인격을 살해하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파렴치한 범죄는 이 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단호하고 강경하게 말하며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로서의 고통과 함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박소홍 김다혜 부부는 그동안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굳건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끈질기게 버텨냈고 마침내 힘든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이러한 가슴 아픈 사연들이 세상에 알려지자 수많은 네티즌들은 뜨거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두 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행복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악랄하게 거짓말을 퍼뜨릴 수 있죠? 김다혜 씨 정말 대단합니다. 존경스러워요. 와 같은 따뜻한 격려와 지지의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다혜 씨가 임신 중 무려 25kg 이상 체중이 증가했다고 밝혔을 때도 박소홍 씨는 아직 막달은 아닌데 엄마가 거대 산모네 라며 애정 어린 눈빛과 함께 장난스러운 미소를 보냈고 이에 네티즌들은 부부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더욱 큰 격려와 따뜻한 마음을 보냈습니다. 또한 박소홍 씨가 자신의 SNS에 아내 김다혜 씨의 어린 시절 사진부터 임신 중
아름다운 만삭 사진까지 다양한 모습을 담은 영상 안에 변천사를 게시하며 지금이 제일 귀엽다옹 이라는 재치 있는 글을 남긴 것에 대해서도 많은 네티즌들이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을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이처럼 박수홍 김다혜 부부는 억울한 가짜 뉴스로 인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깊은 신뢰를 잃지 않고 굳건히 버텨내고 있습니다. 박수홍 씨는 아내의 임신 소식을 전하며 오랜 기다림과 간절한 바람 끝에 마침내 찾아온 정말 귀하고 소중한 생명이라며 감격스러운 심경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록 김다혜 씨가 임신으로 인해 체중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수홍 씨는 언제나 변함없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수홍 씨가 사랑스러운 딸 제이 양의 최신 소식을 전하며 보는 이들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수홍 씨는 자동차 덕후 제이 드디어 차 뽑았다옹 이라는 멘트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하며 딸에 대한 깊은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제이 양은 깜찍한 자동차 모양의 유모차에 편안하게 앉아 다채로운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재킷을 걸치고 머리에는 앙증맞은 리본핀을 꽂은 사랑스러운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특히 넓은 놀이터에서 박수홍 씨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행복한 모습은 보는 이들마저 절로 미소 짓게 만듭니다. 제이 양의 천진난만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에 온라인상의 네티즌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홍님과 제이 정말 행복해 보여서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네요. 제이랑 차가 찰떡같이 너무 잘 어울려요. 온 가족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등의 따뜻한 댓글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박수홍 씨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리 제이는 올해만 벌써 놀랍게도 광고를 15개나 찍었다. 이제는 어엿한 자기 수입이 있는 꼬마 사업가라고 밝혀 주변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수홍 씨와 그의 아내 김다혜 부부에게는 잊지 못할 겹경사가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1살 된 사랑스러운 딸 제이가 드디어 생애 첫 걸음마를 뗀 감격적인 순간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데 이어 오랜 친분을 이어온 지인으로부터 귀한 금반지 선물까지 받으며 기쁨과 감동이 더욱 배가 되었습니다. 지난 27일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공개된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종 언니 촬영 현장에서 박수홍 씨의 아늑한 거실은 따뜻한 감동과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 친분이 두터운 이지혜 씨가 제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있던 중 제이가 갑자기 중심을 잡더니 엉거주춤 첫 걸음마를 시도한 것입니다. 작은 발을 떼며 아장아장 걸어나가는 제이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박수홍 씨는 진짜 걷는다고? 정말 신기하네 라며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고 이지혜 씨 역시 제이야 아빠한테 한번 가보자 라며 놀라움과 동시에 진심 어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이는 아빠를 향해 넘어질 듯 연이어 작은 발을 내디디며 벅찬 감동을 고스란히 선사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훈훈한 장면에서는 더욱 따뜻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과거 제이의 소중한 돌잔치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던 이지혜 문제완 부부는 늦었지만 미안한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금 한돈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귀한 선물에 박수홍 부부는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박수홍 씨와 김다혜 씨는 결혼 이후 힘든 루머와 악성 댓글, 길고 긴 법적 공방 등 수많은 어려움을 묵묵히 겪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겹경사는 그들에게 그 어떤 선물보다 더욱 의미 있고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제이의 첫 걸음마 장면을 시청한 많은 네티즌들은 눈물 나는 감동적인 순간이네요. 진짜 가족 같아서 보기 너무 좋고 훈훈합니다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함께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박수홍 씨는 사랑스러운 딸의 모습에 감탄하며 우리 제이 조금만 더 있으면 곧 뛰어다니겠네 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소소하고 인간적인 일상 모습조차도 많은 대중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들을 향한 뜨거운 응원의 목소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 양의 건강한 성장과 더불어 박수홍 씨 부부의 행복하고 밝은 앞날을 기대하며 수많은 팬들이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제이의 첫 걸음마는 단순한 아기의 성장을 넘어
박수홍 씨 가족에게는 희망과 행복을 가득 안겨주는 매우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힘든 시간을 굳건히 겪어온 박수홍 씨 부부에게 제2의 존재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며 앞으로 더욱 밝고 행복한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앞으로도 제2의 사랑스러운 모습과 함께 더욱 행복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박수홍과 친형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최근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속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씨 부부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친형 박 씨에게 징역 7년을, 형수 이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 사건에 대한 법적 공방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중들은 이 사건의 최종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특히 박수홍 씨의 오랜 고통과 희생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형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가족 간의 신뢰와 금전 문제, 그리고 연예계의 그림자 같은 측면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그맨 박수홍 씨가 지난 30년간 친형으로부터 출연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1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횡령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박수홍 씨는 친형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결국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수홍 씨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방송을 통해 직접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상실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검찰은 박수홍 씨 친형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는 횡령 금액이 워낙 커 구속 상태에서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속 수사가 진행될 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었고 이는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 결과는 박수홍 씨 측의 예상과는 다소 달랐습니다. 1심에서는 친형 박진홍 씨의 박수홍 씨 개인에 대한 횡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박수홍 씨 본인이 주장했던 개인 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명확한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을 의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법인 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약 20억 원 구체적으로 기업일에서 7억 2,900여만 원, 기업이에서 13억 6,200여만 원의 횡령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친형 박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형수 이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형수 이 씨가 실질적인 회사 세무를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많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형수에게도 마땅히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1심 결과에 검찰과 박 씨 부부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횡령 금액과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1심 형량이 너무 낮다고 판단했고 박수홍 씨 측은 물론 대다수의 대중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반면 박 씨 부부는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항소 과정에서 박 씨 부부는 회사 자금 횡령을 일부 인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감지하고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태도 변화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공판은 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자리였으며 박수홍 씨와 그의 가족 그리고 대중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언론 역시 이 사건을 주요 뉴스로 다루며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켰습니다. 법정 분위기는 매우 엄숙했으며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었습니다. 이날 검찰은 친형 박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며 그의 범행을 매우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박 씨에게 전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수홍 씨를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며 용처를 은폐했다고 지적했습니다.